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스 경찰학 박우찬입니다. 이번 25년 2차 시험 총평 및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경기 남부청과 제주청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박문각 경찰학원 경찰학 대표 교수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인재개발원 경찰교육기관인데요. 경무교육센터 외래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1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수사본부에 초빙되어 수업을 한 바 있습니다. 전에 다양한 경찰학원에서 경찰학 대표 교수로 있었습니다. 경찰수사연수원, 그리고 경찰수사연수원과 다른 시도청에서 수업을 해왔고요. 특히 이제 수사연수원에서도 오랜 기간 특히 이제 수사 문서 관련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출제 이제 기준이 있는데요. 그 출제 기준에 맞게 출제를 하였고, 다만 경찰학의 기초이론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요즘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개념 임무 4-5문제, 경찰 윤리 3-4문제, 그리고 범죄 이론 3-4문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경찰 윤리가 이제 5문제인데 적극 행정은 또 다른 한편으로 문제 배치가 윤리 파트여서 넣긴 넣었는데요. 이 적극 행정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경찰 행정법의 징계 파트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또 행정법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배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범죄 이론이 3문제로 보통 이제 4-5문제 나올 때랑 좀 다른데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좀 다릅니다. 1차 시험에 좀 범죄 이론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2차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는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찰사, 비교경찰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행정법 행정학 파트인데요. 이 경찰행정법 같은 경우에 경찰청 출제 지침에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3문제씩 냈는데요. 근데 이번 시험의 이제 좀 특징은 행정법 파트가 조금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이 이제 한 문제 더 나왔고요. 행정법 파트가 주로 이제 작용법 많이 나왔는데요. 판례도 같이 아울러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특히 앞부분에 이제 경찰관의 직무집행 부분보다는 뒤에 부분 위주로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정보수집 규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야별 경찰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출제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걸 이제 행정법에 넣으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이 되고 정보경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약간 개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시험은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제 자치법규 관련된 그동안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나왔고요.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제 나왔는데, 이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도 적극행정의 다른 부분이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된 부분 나왔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체감 난도가 상당히 높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행정학을 보겠습니다. 행정학은 전반적으로 이제 앞부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인사 조직 관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찰 관리 파트에서 나왔고, 다른 이제 관리 파트가 상대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통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 감찰 규칙이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학이 이번에는 조금 문제 수가 좀 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경찰입니다. 생활안전경찰의 총포화약관리법, 그리고 수사경찰의 아동학대처벌법, 그리고 교통경비경찰, 긴급자동차, 경찰 비상업무규칙, 정보안보 외사경찰, 북한 이탈주민보호법, 범죄인인도법. 제가 찍기특강에서 이런 이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기서 이제 한 4문제 정도, 분야별 경찰에서 찍기특강에서 4개를 찍고 지문 OX로 다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총포화약관리법은 예전에 우리 기출 포인트입니다. 예전에 우리 오래전 기출에 나왔던 부분이 답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긴급자동차도 약간 오래전에 나왔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험 출제 포인트인데,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점수 조정을 위해서 이제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80% 정도는 평이했다. 그래서 처음에 시험을 치자마자 항상 뭐 쉬웠다 이런 평이 나오는 이유가 그 80%에 또 그 중에서 뭐 한 80%에 한 50%는 보통 아는 게 또 나오니까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이사이에 그 20%좀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실제 이제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부했다 하더라도 다른 것과 섞여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섞어냈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래서 사실 뭐 쉽다고 생각하기에는 점수가 안 좋을 겁니다. 실제. 네, 실제 이제 점수를 다 이제 보면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닐 건데요. 그래서 세부적이고 이런 생소한 문제 있죠. 생소한 문제, 새로운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는 어려운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70점은 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90점은 또 많이 못 받는. 그래서 70에서 90 사이에 내가 얼마나 점수를 확보하느냐가 합격을 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의 이제 평이한 문제, 물론 여기서도 평이한 문제지만 섞여 있는 부분이 많죠. 네, 내가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80%의 평이한 문제에서 점수를 잘 받고 20%의 다소 어려운 문제에서 일부 점수를 받는 분들이 이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결국에는 또 경찰학에서 많이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둘째입니다. 기출과 이론의 적절한 배합인데요. 80%의 평이한 문제에서 기출 포인트가 많이 나왔고요. 물론 이제 뭐 선생님의 모의고사에서 다룬 포인트도 있고 이론에서 다룬 포인트도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물론 이제 기출 중심으로 하면 80%는 잡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출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뭐 기출 없이 그냥 뭐 뜬구름 잡듯이 공부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고요. 항상 기출 기반이 80%라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개정 법령 이번에도 한 문제 정도. 네, 그리고 기본 이론, 실무,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틈틈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선생님 따로 이제 기출 지문 OX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80% 정도.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예를 들어 찍기 특강을 경찰 감찰 규칙에서 했다. 네, 그러면 그런 찍기 특강에 있는 지문뿐만 아니라 지문 OX 마무리 정리 얇은 그런 자료집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다 이제 모든 부분이 나오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는 80에서 이제 90 사이의 점수를 받고 합격하는지 여부. 물론 이제 90점 이상을 받는 분들은 상당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러나 80 이상에서 한 90 사이로 이제 받는 것이 이번 경찰학에서는 결국에는 합격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부적인 문제가 몇 가지인데 첫째 이제 자치법규 적극행정, 그리고 징계 실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총포화약법, 긴급자동차 규정. 이거는 이제 총포화약법 같은 경우에 포인트는 기출 문제집에도 있긴 합니다. 사실 기출 문제집에 보면 예전 기출 문제로 이 총포화약법 규정에 지문이 있죠. 네, 지문이 우리 채용 시험 지문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5문제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 시험이 마냥 쉽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특징은 개정법령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개정법령 중에 손실보상 같은 부분이 중요했는데 애초에 그걸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출제자가 내질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배상법 규정이 새로 하나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출제가 되었고 그게 답이었습니다. 좀 어렵게 그래도 출제가 된 부분인데 이 개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런 이제 국가배상법 관련된 지문들은 뭐 다 나머지는 뭐 지문 OX에 다 있는 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과 어렵지 않은 지문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네, 그게 좀 네, 세부적이고 생소한 네, 영역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작용법 파트, 네, 그리고 그와 아울러 이제 판례, 네, 우리 경찰학 판례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찰행정법 전체에서 두 문제가 적게 나오고 다른 영역에서 이제 한 문제씩 더 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경찰은 좀 쉬웠는데 이걸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압박입니다. 양이 많아서요. 압박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냥 찍자라고 가는데, 적어도 이제 기출 포인트만 알고 가도 이번 시험처럼 이제 쉬운 문제는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무리 찍기 특강에 사실 나오기 힘들죠. 시간도 많이 없는데, 그죠? 마무리 찍기 특강까지 나와서 듣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뭐 선생님이 다 이제 다뤘던 부분입니다. 앞서 뭐 경찰 감찰 규칙도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 이제 다루었기 때문에 사실 마무리 특강에서 뭐 5문제 정도는 챙기는 거죠. 사실 40문제 중에 하루 2시간 나와서 네, 5문제 챙기는 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마무리 찍기 특강에서 뭐 그렇다고 또 선생님이 뭐 이것저것 다 찍은 것도 아니고 네, 딱 영역에서 하나씩 한두 개씩만 찍었으니까요. 뭐 수사, 네, 경비, 안보, 외사 이렇게 딱 찍었거든요. 예, 찍어서 이제 나온 부분이라서 뭐 공부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분야별 경찰은 좀 쉽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 통합 채용이고 내년 이제 증원인데요. 내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지만 경찰학이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암기사항이라서 뭐 당장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아니면 뭐 굳이 수업을 뭐 충실히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학도 분명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띄엄띄엄 공부하지 말고 충실히 꾸준히 경찰학 전체 이론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론이 안 되면요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고 뭐 기출을 풀고 정리해도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이 이론서가 잘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론서를 잘 정리해서 책 하나로 갈 수 있게 시험장에 갈 수 있게 꾸준히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 올해 그냥 25년 2차가 이렇다는 것이고요. 25년 1차는 또 행정법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작용 반작용식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26년 1차는 또 행정법이 많이 나오겠죠. 네, 방심한 틈을 타서. 네, 그리고 작용법에서 판례까지 나오고요. 행정법. 네. 그리고 범죄 이론 있죠. 범죄 이론이 보통 1차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이론 파트가 보통 5문제 나오죠. 네, 1차에서는. 네, 그래서 범죄 이론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범죄 이론이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험 본 분들은 이제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으셨겠죠. 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최종 합격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또 면접이 중요하죠. 네. 자, 그리고 1차 내년 1차죠. 내년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네, 이 경찰학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법 양이 많아서 사실 형사법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경찰학을 소홀히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차피 똑같은 점수인데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 배분 잘 하셔야 되고 경찰학에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평소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마지막에 암기도 잘 됩니다. 결국엔 반복이 암기의 해법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막 매번 이렇게 막 평소에 하루에 한 번씩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책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틈틈이 충실히 책을 이제 보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암기하기 어렵던 부분들은 좀 표시해 두고요. 네, 한번 봐두는 건 괜찮은데 틈틈이 봐두는 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 2개월에 한번 순환 돌 때마다 책을 이렇게 계속 정리하면서 돌리는, 네, 그래서 점점 짧은 기간으로 돌리는 방법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이제 경찰학이 이번에도 그랬고 내년도 그렇고요. 네, 최종 합격 필기 합격과 최종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네, 중요한 과목이 될 겁니다. 어차피 면접에서도 나오니까요. 네, 면접에서도 물어보기 때문에 경찰학을 평소에 틈틈이 그리고 꾸준히 네, 그리고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네, 준비를 좀 해두시면
분명히 내년에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본 분들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데서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근데 경찰학의 특성상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총평인데 한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25년 2차 우리 시험 해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경찰 분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찰 분류 포인트인데요. 분류 포인트에서 적절치 않은 걸 찾는 문제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실제 이제 답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이제 뭐 어느 정도 공부한 분들은 이거는 쉽게 풉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실제 기출 포인트는 아닙니다. 기출 포인트는 아니고 선생님도 이걸 모의고사에서 냈거든요. 모의고사에서 이 부분 특히 이제 그 기준은 있으니까요, 그죠? 네, 이렇게 기준이 있으니까 그 대상입니다. 대상으로서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거든요. 이 질서경찰, 봉사경찰 같은 경우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통 경찰 기관이 실정법에 따라 행하는 활동에 대해서 네, 이렇게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고요. 이거는 뭐 선생님이 포인트로 네,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낸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인데 소고법으로 풀어도 찾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 이걸 또 책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수업에 또 강조를 하니까요, 그죠? 네, 수업 시간에 또 강조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풀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2번입니다. 그 선생님 해설 그 파일이 올라가 있죠. 네, 해설 파일이 같이 그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형식 실질이 나왔죠. 경찰 개념 분류, 형식 실질, 경찰 개념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관련해서 좀 보게 되면요. 기본적인 게 나왔습니다. 역시 기본적인 게 나왔고,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네, 맞는 것, 네, 찾으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간단하게, 그죠? 3번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정법에 따른 네, 우리 경찰의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형식적인 경찰이고요. 그리고 이게 조직 중심은 형식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바뀌어야 되죠. 예, 앞뒤 순서가 이제 바뀌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면 되는데, 형식은 조직, 네, 그리고 실질은 작용인데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경호 활동입니다. 이 국회 내에서의 경호 활동 같은 경우에 특히 의장의 지휘를 받아 움직이는 경위, 경위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미 여러 차례 네, 다루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최근에 또 경위공채에서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거는 문제로 자주 했죠. 예, 자주 다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부분 사회 내부 질서 유지권이고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반 통치권의 근거로 하지 않는다라는 네,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게 되죠. 네. 부분 사회 내부 질서 유지권 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뭐 최근에 이제 경위공채에서 나왔고요. 많이 다뤘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답은 3번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수사죠. 네, 뭐 수사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그죠? 네, 뭐 여러 번 했죠. 네, 과거 범죄 수사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현재 장래, 네, 그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죠. 현재 장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개념이라서 역시 네,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이제 답이 이제 3번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영미법계, 대륙법계 경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앞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니까요. 네, 잘 풀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뭐 선생님이 평소 수업 시간에 매번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 두 개념이 모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국민의 생신제 보호라는 부분이 새로 들어오면서, 치안 유지가 아니죠. 네, 뭐 이게 아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영미법계죠. 영미법계 이제 민주경찰이죠. 네, 민주적 경찰입니다.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 민주적 경찰의 개념이 강조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네,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런 통제 부분은 사실 이제 그 경찰 통제 또 영역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경찰 통제 영역을 또 넣어서 같이 문제를 만들었긴 했는데 여기 너무 답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이라서 네,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 임무에 관한 설명입니다. 적절치 않은 것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건 너무 당연한데요. 법질서라는 것 자체가 네, 공법질서, 사법질서 모두 포함하죠. 네, 그래서 사법 규범 제외는 당연히 잘못됐고요. 다만 이제 공법 규범 위반은 보통 이제 법질서 네, 불가침 네, 성에 대한 위반으로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네, 또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사법 규범도 네, 공법 규범과 함께 이제 법질서를 이룬다라는 점, 네, 그것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경찰의 임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네, 2번은 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자주 다루던 네, 그런 지문들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지문이 없습니다. 다 이제 자주 나왔던 네, 그런 지문 위주로 문제를 구성해서 문제를 주기 위한 네, 그런 점수를 주기 위한 네, 그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정도 이제 봤고요. 네, 그리고 경찰 기본 이념입니다. 네, 가장 적절치 않은 것, 네, 묻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좀, 그죠? 기본적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기출만 잘 풀어도 최근에 나왔던 기출 지문인데, 당연히 인권 존중주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 네, 5조에 있습니다. 네, 5조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 크게 3번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행정기본법 목적에서 경영주의 역시 도출할 수 있고요. 효율성을 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나 기출 지문에서 다루었던 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공부를 한 사람은 당연히 쉽게 풀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인권 존중주의는 당연히 관련 규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권 존중주의는 5조에 있죠, 5조. 네, 그래서 5조에 있는데 국민의 자유 권리, 개인의 불가침 기본적 인권 보호입니다. 네, 인권 보호 규정. 그래서 5조에 있습니다. 5조. 네, 고난 남용 금지라는 네, 규정인데요. 5조에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조 1항에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임무까지 또 살펴봤는데 6번에 보면 국가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정말 기본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그래서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경찰의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관료화 문제, 그리고 이거는 자치경찰의 장점이 되고요. 네, 그리고 민주성 확보도 역시 자치경찰의 장점이 됩니다. 이 전국적 균등 치안 서비스 제공은 국가경찰의 장점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네, 옳은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6번은 네, 답을 바로 이제 찾으면 되는데요. 6번 같은 경우에 따로 제가 해설지 여러분들 해설지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네, 해설지를 보시면 되는데 해설지에 보면은 제가 좀 간단하게 해설을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네, 7번입니다. 7번. 7번도 사실 좀 기본적인 거죠. 이게 이번에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약간 우리 경찰 승진의 유형을 좀 따르긴 했습니다. 경찰 승진에도 이런 거 하나 넣고 북권주의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하나 넣고 그래서 장기간의 교육으로 인한 비용 발생 문제. 그래서 교육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 네, 기회 박탈의 문제가 있다. 차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차별.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지금 전문직업화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네, 그런 기본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틀리면 안 되죠. 점수를 주기 위한, 네, 문제로,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7번도, 네, 차별로, 네,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8번에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인데요. 사실 이게 1번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사실 그냥 빨리 다른 걸로 네, 넘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상급자가 자기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죠. 소속 기관장과 상담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도 네,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소속 기관장과 또 상담한다는 건 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네,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지시에 대해서 이제 거부도 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네. 라는 네,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바로 8번에 1번 정말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그냥 그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쉽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이게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뭐 이런 거는 다 같이 풀겠죠. 네, 같이 이제 푸는 문제라서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따로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 부분이라서 네, 넘어가고요. 나머지 뭐 부분들은 사실 뭐 읽을 필요도 없죠. 읽을 필요도 없긴 한데 이렇게 보면 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뭐 다 한 번씩은 다뤘던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뭐 문제는 없고요.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사실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2, 3, 4가 내가 잘 모르는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일단 2, 3, 4를 사실 보고 괜히 스스로 혼동이나 또 혼란에 빠져서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거 하나,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상급자의 이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사유를 소명하고 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잖아요. 그죠? 네, 정말 기본 규정이라서 이 8번은 이제 1번, 네, 1번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사실 지문도 어렵진 않은 네, 그런 지문들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이제 할 수 있다로 또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기억이 안 나도 이거는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청탁금지법 이번에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가장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선생님이 그 이제 항상 그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해충돌 방지법이 더 중요한 이유가 청탁금지법 이후에 이해충돌 방지법은 유사한 규정을 두면서 해야 한다라는 네, 규정을 뒀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청탁금지법은 그와 다르게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기출 포인트를 얘기를 했었는데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요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전부 조치 등의 조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합니다.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선생님이 또 항상 이해충돌 방지법 이거 하면 문제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네, 얘기를 해서 비교를 하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머지도 사실 이게 뭐 기본적인 거라서요. 네,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사실 이걸 잘 모르는 분도 속어를 하면 이게 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해서 네, 뭐 예외 사유도 있고요. 이게 뭐 전혀 네, 문제되는 지문이 아니니까요. 소고법으로도 풀 수 있고. 네, 그리고 선생님이 또 모의고사에서 강조했고요. 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규정 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은 하여야 한다로 돼 있죠. 네, 이 중에 하나를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서 네, 그런 차이점, 네,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청 적극행정 운영 규정 관련해서요. 이거는 사실 좀 그죠? 이 1번 지문 빼고는 네, 생소한 지문인데요. 1번 지문이야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요. 네, 뭐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2, 3, 4 지문입니다. 2, 3, 4 지문이 사실 이제 이런 뭐 네, 위원까지 그래서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까지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뭐 여러분들이 근데 약간 이제 항상 그 선생님이 모르는 거 있으면 상식적으로 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2번 같은 경우에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이 감사 대상자만 가능하다.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네, 느낌이. 그러니까 면책심사 신청을 감사 대상자만 과연 한정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 경우에 감사 책임자에게 면책심사 신청할 수 있다 돼 있긴 한데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네,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안 맞거든요. 뭔가 좀 아기가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가 있다. 네, 위원회 구성. 그리고 위원장은 감사관이다. 경찰청에 있으니까요. 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안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항상 뭔가 좀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볼 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어렵죠. 네, 이렇게 나오면 또 어렵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더 체감이 어려워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책심사를 네, 신청할 수 있는데 감사 대상 기관장이나 감사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 있죠. 네, 부서장. 네, 부서장도 특히 소속 직원 중에서 면책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이 경우에 면책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네, 감사 대상자만 해당하는 건 아닌 거죠. 네, 자, 이 부분에서요. 네, 그래서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문제가 이번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요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찍어야 되는 확률인데요. 그러나 또 여기서 이제 확률이 요 정도 되겠죠, 그죠? 네, 요 정도 2, 4 이제 해서 네, 확률이 한 50% 정도. 네, 아마 이 중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숫자는 뭐 어떻게 의심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범죄 이론입니다. 범죄 이론이 이번에 세 문제, 뒤에 또 범죄 피해자 보호법도 사실 범죄 이론이니까요. 그래서 범죄 예방과 관련된 네,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실 쉬웠죠. 네, 이거는 뭐 기존에 있던 범죄학 이론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었고 또 기출 포인트입니다. 브렌팅 앤 파우스트 네, 범죄 예방 관련해서 3단계에서 특히 이 범죄자 대상입니다. 범죄자 상습범 네, 범죄자 대상으로 하는 네, 범죄 예방 전략은 3차입니다. 네, 3차. 그래서 뭐 1차는 일반 대중, 네, 2차는 네, 바로 이제 잠재적 범죄자, 우범자이고요. 3차가 이제 상습범이니까요. 네. 그리고 유머는 이제 영자 이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감 이환, 네, 그래서 영자 자연적 감시, 네, 이환, 네, 그래서 환경 구성 요소 맞고요. 그리고 집합 효율성 이론의 어떤 단점, 네, 그래서 법 집행 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거,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면 비공식적 사회 통제를 강조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코엔펠슨 코펠. 코펠은 뭐 정말 기본적인 거죠. 네, 그래서 범대보지 않습니까? 범대보. 네, 범죄자, 대상, 범행 대상, 그리고 보호부재. 이게 범대보니까요. 사실 이거는 뭐, 네. 바로 푸는 거죠. 이게 좀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 과정을 잘 거쳤다면 뭐 틀릴 수가 없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만 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뒷부분이네요. 네. 네, 지역사회 경찰입니다. 역시 기본적인 네, 문제입니다. 문제를 네, 냈는데요.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에 관해서 뭐 그냥 네, 기본적인 거, 네, 기본적인 거, 이게 어떻게 네, 네,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네, 4번 보면 전통적 경찰 활동의 효과성으로서 출동 시간, 네, 그리고 뭐 체포율, 적발 건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번에 4번은 네, 바로 이제 답으로 찾으면 됩니다. 전통적 경찰 활동, 네, 으로 바꾸면 되고, 이것도 역시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깔리니까 문제가, 경찰이 쉽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뭐 깔아주는 문제는 많은데요. 문제는 이제 고득점을 어렵게 만드는, 네, 문제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 이제 합격을 이제, 위해서 네, 점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쉽지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외국 경찰 제도. 네. 이게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이런 게 다 이제, 크게 뭐 어려운 포인트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주는 문제고. 그래서 영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자치경찰 제도니까요. 네. 지방분권입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이 아니라 이제 지방분권이라는 자치경찰. 네. 네. 지방분권적 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연방, 주, 네, 그리고 시군, 네, 수준의 각각의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시군 있죠, 네, 그래서 시군 수준의 경찰이 광범위한 경찰권을 행사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보안관, 네, 보안관이 광범위한 경찰권을 행사한다라는 점이 또 포인트로 최근에 나왔잖아요. 네, 그런 점을 또 우리가 참고해서 뭐 쉽게 풀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 14번의 경찰법. 1991년 네, 경찰법인데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지문을 하나 줬습니다. 지문을 하나 줬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청, 네, 독립외청이 되었다는 점, 당시 내무부 독립외청, 네, 그러나 당시 이제 내무부가 선거부처였거든요. 그래서 선거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했다는 점,
네, 뭐 이런 점을 이제 정치적 중립성의 점에서 한계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와 관련해서 가장 적절치 않은 것도 있는데요. 일단 뭐 내무부 외청으로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네, 경찰청을 설치했고요. 네, 그리고 뭐 경찰위원회 제도도 도입이 되고요. 네, 그리고 당시 이제 자치경찰위원회 대신에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점. 네,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사실 찾기가 참 쉽죠. 네, 왜냐면 보안경찰 자체가 당시에 뭐 당연히 국가안전기획부, 당시에 이제 안기부라고 하는데요. 여기로 이제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그래서 당시 분단 국가로서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안경찰 업무는 경찰과 국가안전기획부가 모두 네, 담당하는 것으로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요. 그 당시 이제 그 경찰이 계속 담당을 했으니까 잘못된 지문인데 그 1991년 경찰법에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도 사실 안보경찰의 어떤 네, 근거를 임무에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항상 그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담당 네, 부서가 당시에 이제 있었으니까요. 네, 안보국이 있었으니까 그 안보국과 관련해서 네, 그 각각의 임무, 네, 임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특히 이제 정보 네, 수집 네, 관련해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수집, 네, 그리고 수사, 지도, 네, 조정, 특히 또 네, 중요 방첩 공작 수사에 관한 사항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정보라든지 네, 안보와 관련된 정보, 네, 그리고 역시 수사, 네, 안보 수사 네, 관련된 부분을 우리 경찰이 계속해서 네, 임무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어렵습니다. 네, 지방자치법상 자치법규 이게 그 나왔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근데 네, 뭐 이렇게 내긴 했는데 이런 게 이게 사실 이게 네, 우리 뭐 지방 의회에서의 뭐 조례안이 네, 의장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네, 그 5일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사실 이런 거는 우리 경찰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일단 그냥 지방자치법에 그냥 자치법규를 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행정법에 가까운 네,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적절한 건 있는데 적절한 것을 찾으면 일단 소고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거든 소고법을 써야 하는데 1번, 2번은 이미 우리가 뭐 익숙하게 다루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에 이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제정할 수 있는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겠죠.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가보면 좀 이상합니다. 네. 벌칙은 없다고 했죠, 제가. 네. 벌칙에 대한 규정은 없다. 네. 그래서 벌칙은 이제 이렇게 정하는데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이제 벌칙에 대한 위임은 없고. 따로 이제 과태료, 네,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자, 이런 거는 이제 숫자라서 좀 어려운데, 결국에는 3, 4 둘 중에, 그죠? 둘 중에 고르게 돼 있습니다. 이 고민을 하게 돼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근데 한번 읽어봤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법령에서 정했는데, 네, 그걸 또 하위 법령에서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해서는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4번이 네, 맞다고 또 추리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그 해설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좀 어려운 부분은 해설을 다 달았으니까 네, 그 해설지를 나중에 한번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게 이번에는 좀 모르는 지문을 한 두세 개 이렇게 끼워 넣는 네, 그런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법원입니다. 경찰행정법에 법원이 나왔는데요.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그 익숙하게 기출지문에서 다 다룬 부분이라서 요런 거는 사실 공부만 한 사람은 금방 풀잖아요. 그죠? 네, 풀기 때문에 요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법규 명령의 한계 지문 다 이제 이런 게 기출됐고 책에 그대로 있잖아요. 책에 그죠? 책에 그냥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책에 그대로 다 적혀 있는 네, 그런 내용이라서 기본서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사실 또 그런 면에서 요약서보다는 확실히 기본서가 좋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기본서에 다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는데 바로 톡톡톡톡 건드리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틀리고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역시 점수를 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신뢰보호 원칙 마찬가지입니다. 속어법입니다. 속어법. 여기서 사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 법치국가 원리, 네, 부분, 네, 근거가 되고,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 위반은 위법인데 그 위법과 관련해서 위법성과 관련해서 취소 사유, 네, 그리고 중대명백설에 따른 무효 사유, 입니다. 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지문들, 네, 기본적인 지문들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거야 기본적인 판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취소 처분을 한 네, 그런 신뢰보호 원칙 에 관한 네, 그런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사실 근데 뭐 찍기 특강에서도 그랬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나온다고는 했죠. 네네, 신뢰보호 원칙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봤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경찰청 문제은행에 분명히 있는 판례는 맞습니다. 네, 오래전에 그 우리 경찰 행정법이죠. 네, 행정법 총론 우리 경찰청 출제 문제는 있는데요. 요거까지는 좀 다루는 게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일부러 선생님이 다루진 않았는데, 요런 게 가끔씩 또 한 번씩 출연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 문제는 근데 소거법이 가능하니까요. 네, 소거법이 가능하니까, 이 판례는 이제 앞으로 넣어서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게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닌 이유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죠. 네, 그래서 이 결정에 관련된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네,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법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무. 사실 이것도 이게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좀 풀어야 되는 네, 경우인데요. 이런 부분은 그 이제 뭐 4번, 3, 4번 같은 경우.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이거를 규정을 다 풀어놨잖아요. 책에 보면은 가로에서 이게 원래 규정 조항만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 다 풀어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 기본서에 다 적었는데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 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네, 그리고 요거는 뭐 당연하지만 시도경찰청장 임용과 관련된 협의 관련해서 네, 협의 사항이 바로 이제 경찰청장이겠죠. 네. 네, 경찰청장과의 협의로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경찰청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경찰청장이 추천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자경위가 청장과 협의를 해서 청장이 이제 추천을 통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네, 임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시도지사가 아닌 네, 경찰청장과의 협의로 네, 바꾸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18번 문제도 제가 여기 PPT는 담진 않았습니다. 네, 담진 않았지만 해설에 그 규정을 제가 넣었을 겁니다. 네. 네, 18번에 그 규정을 넣었는데요.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여기 평가 통보 이 부분은 그냥 규정을 그대로 제가 넣느라고 그대로 넣었는데 제 기본서에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본서에는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기본서 보는 분들은 아시죠? 네. 다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이거는 약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기본서에는 다 있거든요. 기본서에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공금횡령 유형 업무상 배임 금액인데 뭐 300만 원 네, 이상일 경우에 중징계를 요구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실제 이제 징계 기준이라서 기본서를 뭐 자세히 안 보면 사실 이거는 잘 안 다루죠. 안 다루니까 사실 이거를 뭐 풀어라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이번에 근데 사실 좀 승진 포인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승진에서 이미 경찰 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 규칙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 감안해서 이제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근데 좀 다루니까요. 기출지문에서 다루니까 요거 자체는 아마 그 이제 좀 알고 있는 네,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부임기간 1개월 미만으로 실질적 감독이 곤란한 네,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감경 또는 징계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네. 이거는 그래도 충분히 공부를 했을 내용이고요. 이것도 이제 기본서에 있으니까 충분히 풀어도 네, 될 만한 네,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서로 관련 없는 두 개 이상의 의무 위반 행위가 경합할 때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중한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이 한 단계 위의, 네. 두 단계는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한 단계 위의 네, 징계 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모범 공무원인데 모범 공무원 선발 공적이 있어도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다. 징계를 강경할 수 없다. 네, 이런 이제 감경 예외 사유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소거법으로 풀라 이건데요. 요게 이제 좀 어렵죠. 3번. 그냥 3, 4번 중에서 아마 많이 망설였을 겁니다. 3, 4번 중에서 헷갈렸을 텐데 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3번도 약간 좀 의심이 좀 들 수 있는 지문입니다. 네, 그래서 3, 4번 중에 하나를 이제 풀어야 되는 네, 그런 문제고요. 결국에는 근데 이런 거 보면 기본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푸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그 기본서가 뭐 선생님 기본서는 좀 얇은 편이긴 한데요. 640입니다. 사실 이제 그 기본서가 두꺼우면 이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네, 힘들어서 얇은 기본서로 어떻게든 네, 다 보는 게 그것도 많아서 여러분들 사실 시험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얇은 거 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 기본서만이라도 좀 제대로 잘 정리만 해둔다면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설을 제가 달았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감찰 규칙입니다. 요거는 역시 이제 승진 포인트,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승진 포인트 위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네, 그런 지문이고요. 익숙한 지문인데, 이 감찰정보심의회 지문이죠. 네, 지문은 이미 뭐 기출 포인트로 나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나머지도 크게 뭐 문제 없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찰정보 포인트, 심의회 포인트 관련해서 이번에 뭐 경위공채가 이제 감찰처분심의회도 나오긴 했지만요. 네, 감찰정보심의회는 3명, 5명. 네,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부분, 네. 자, 뭐 이 부분을 잘 보면, 네,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네, 그대로고요. 네, 그래서 이 인원수, 네, 인원수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였고, 최근에 이제 기출지문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또, 이건 몰라도 소거법이죠. 소거법. 소거법으로 풀어도 그냥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뭐 선생님은 다 이제 뭐 기본서나 최근에 이제 기출지문 다 넣었으니까요. 네. OX에서 자료에서 또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21번인데 21번부터는 잠시 끊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 보겠습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전반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1번 지문이 시행령까지 들어가서 약간 생소한 느낌이 들 수 있긴 한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상금 지급할 수 있다. 네, 여기는 지급한다. 특히 직권 보상금 지급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 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네, 그런 절차적인 규정을 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지급한다 이런 네, 규정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보다는 답이 확실하니까요, 그죠? 네, 여러분들 뭐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뭐 그래서 3번처럼 보상금 심사위원회 과반수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돼 있는데 이건 소속이 이제 경찰관 중에서 임명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소속 경찰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라는 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 규정은 뭐 아예 잘못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부분도 이미 기출 포인트로 나온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출 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답을 확실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머지는 크게 문제 있는 지문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답은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네,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일단 뭐 이 부분에 나왔으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넣어서 처리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네, 아닌데 다만 이제 이걸 평소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 기본서를 읽을 때 이제 앞부분부터 읽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보면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쉽게 이제 찾을 수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려우면 약간 소거법을 쓰긴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잘 처음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국가 존립기능 보호라고 돼 있는데 원칙입니다. 네, 원칙과 관련해서
네, 여기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죠. 네,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네,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네, 원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찰관의 정보 활동은 국민의 자유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네, 그리고 비례 원칙 지켜야 한다. 이런 규정은 우리가 매번 읽으니까요. 네, 기본서를 통해서 네, 매번 읽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감각적으로 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나머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교통 정보라든지, 네, 아니면 네, 정보 제공, 사실 확인해 준 자가 신분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 유지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네, 이런 규정, 네, 관련해서 네, 다 다뤘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다 다뤘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네, 한번 다 이제 모의고사에서 다룬 네, 그런 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다, 뭐 하야한다 이런 건 바꿨잖아요. 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본 규정을 네, 묻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처분. 요거는 이제 절차법에서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구비 서류에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 네, 보완을 이제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 적절치 않은 것을 네, 지금 묻고 있는 네, 그런 문제인데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사전 통지 의무가 있고, 네, 그래서 예외로서 이제 공공의 안전복리 긴급 처분, 네,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다 한 번씩은 읽어봤으니까요. 네, 문제도 풀어봤고, 네,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행정청은 처분 후 2년 이내 요청하는 경우 의견 제출 등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 그 밖에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규정인데 문제는 이제 숫자죠, 그죠? 네, 숫자와 관련해서 이제 보면 되는데 여기 지금 2년이죠. 네, 2년으로 돼 있는데 1년이죠, 1년. 네, 처분 후 1년 이내, 1년 이내. 네, 그래서 의견 제출 등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에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네, 되어 있는 네, 포인트. 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숫자까지도 챙기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다른 이제 숫자 기본적인 숫자만으로도 엄청난 네, 암기량인데 이걸 좀 찾기는 어려운데 결국에는 이 문제 자체도 사실 이제 소거법이긴 한데 좀 어렵죠. 네, 왜냐하면 생소한 지문들이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런 네, 의견 제출 등을 거쳤을 때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점에서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요. 네, 그래서 뭐 확실하게 아는 지문들이 하나 정도, 네, 하나 정도. 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책에는 다 있어요. 뭐든지 책에는 다 있죠. 책에는 다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려면 너무 많은 양 때문에 압도가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중요한 것만 챙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소거법을 통해서 네. 할 수밖에 없는데 요런 이제 보안 요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또 막 섞이면서 혼동이 또 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소거법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네,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년을 1년으로 바꾸면 되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네,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 뭐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다뤘죠. 이거는 뭐 거의 뭐 연습만 매번 하니까, 예, 연습을 매번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뭐 살인 그리고 뭐 이런 거 문제 내기 쉽다고 했죠. 강간, 추행죄 중 이제 강제추행이 아니고 강간에 네, 관한 범죄 이렇게 되니까요. X고 뭐 아동학대, 가정폭력. 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또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결국에 이제 3개로 찾으면 되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등록 대상 공개 대상자 돼 있는데 그래서 일단 등록 대상자가 아니라 공개 대상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지문은 우리가 여러 번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 윤리법의 그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실제 이제 규정이 있죠. 네, 규정은 많이 읽었으니까요. 뭐 결국에는 치안감 이상. 네,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이니까 치안감 이상 빼고요, 일단. 시도경찰청장 빼고, 네, 그러면 남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문제가요. 그냥 그 규정 자체를 묻는 문제라서요. 이게 뭐 사실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뭐 사례도 아니고요. 그래서 치안감 이상, 네, 그리고 시도청장, 네, 시도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재산 공개 의무를 네, 부과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만 뭐 알고 있으면 네, 문제가 없죠. 그뭐 두문자도 선생님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등사공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는 치안감 이상이다, 뭐 이런 식의 네, 두문자도 있으니까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것도 점수를 주는 문제죠, 사실. 네. 네, 그리고 국가배상입니다. 네, 국가배상도 이제 나온다고 했었죠. 나온다고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그 개정사항을 아는, 분들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고,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소고법이죠. 뭐 이런 판례는 뭐 매번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판례.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네, 판례가 나왔는데요. 요 이제 중요한 판례라고 했죠. 네, 이런 것도 그렇고요. 네, 거의 A급 판례만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뭐 판례 선생님이 또 마지막에 정리했는데 판례 이제 하면서 네, 또 살펴본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뭐 이런 거요. 네, 이것도 네, 기본적인 판례인데 정말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소고법으로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네, 그런 네,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중배상 금지와 관련해서 뭐 얘기는 했지만 손해배상 위자료. 네. 근데 위자료는 별도 규정을 지금 마련했으니까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정 규정. 네. 개정 규정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개정 규정과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새로 마련했으니까요. 요걸 이제 추리해서 풀어야 되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개정 법령과 관련된 네,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소고법이라서 이거 판례 다 다뤘거든요. 우리 마무리 특강 할 때 개정 법령과 함께 판례 다뤘죠. 네, 그런 판례들이 이제 다 나왔네요. 네, 그리고 행정심판법입니다. 뭐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기본 규정 중심이라서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걸 공부를 해놓은 사람들은 뭐 다 이제 한 번은 나왔던 네, 그런 이제 규정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행정심판과 관련된 다 기본 규정입니다. 기본 규정이고 요거 자체는 뭐 그렇게 막 자주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다 이제 모의고사로 네, 다뤘던 네, 그런 부분이라서 포인트로 다 다뤘죠. 네, 그래서 30일. 네. 자, 60일. 네, 그리고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27번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적절치 않은 것에서 4번. 네, 숫자 문제긴 한데요. 요건 많이 했죠. 이거 뭐 소청심사도 같잖아요. 숫자가. 네, 숫자 자체는 같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27번은 크게 뭐 문제되는 네, 부분은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이제 기본 규정이고요. 기본 규정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전에 또 출제된 네, 지문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네, 경찰 조직 편성 원리입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요. 이 자체가 네. 이게 속어를 하면 되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확실한 건 일단 4번이고요. 조정 통합의 원리에 관한 네, 그런 적절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하나씩 이제 고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계층제 원리는 계층이 많으면 업무 처리가 이제 지연되고 네, 계층 간의 갈등이 뭐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네, 증대할 수 있다. 뭐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로 바꿔도 되고요.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 되고 네, 그리고 뭐 결국엔 통솔 범위는 계층, 크기, 조직 규모, 네, 그리고 업무의 복잡성은 단순성이 아니고 복잡성이니까요. 반비례가 되겠고요. 그죠? 네. 하나가 늘면 하나는 줄어드는 네, 그런 관계고 범위가 좁아지는 네, 관계고 분업화가 돼야 분업화가 될수록 이렇게 되죠. 네, 분업화가 될수록 네, 조정 통합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할거주의 초래가 되니까 조정 통합의 원리가 필요하죠. 네, 할거주의는 부처 이기주의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바꾸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네,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끼어 있어서요. 점수가 안 좋을 겁니다. 실제 그 여러분들 보면 평균이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계급제 직위분류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바로 보면 풀리죠. 네,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건데 결국에는 계급제라는 특징, 네, 그리고 뭐 사람 중심이고 일반 교양, 네, 이고요.
네, 그리고 장기간의 능력을 키워짐으로 종합 신축적 대응 역량을 가진다. 뭐 이런 거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직위분류제는 항상 우리가 하지만 권한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뭐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그죠? 네. 그래서 행정의 전문화에 이용하고, 네, 직무 중심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네, 그리고 뭐 계급제 같은 경우에 폐쇄형 맞죠. 네, 근데 이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배치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유롭고, 네, 이렇게 되고 인사 배치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서로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서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계급제가 이제 폐쇄형, 네, 그리고 인사 배치 신축적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수 결정의 합리적 기준, 네, 그러나 요 전체죠. 네, 전체 부분이 부서 간 기관 간 협조 및 조정이 곤란하죠. 네, 오히려 용이한 것은 계급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네, 곤란하고 오히려 이거는 이제 계급제, 네, 계급제의 특징으로 네, 바꾸면 됩니다. 직무 분석은 빼야 되고요. 네, 직무 분석은 이제 아예 빼야 되고, 네. 부서 간 기관 간 협조 조정이 용이한 것은 계급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되죠. 네, 옳은 것, 네, 찾으면 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29번도 뭐 제가 이제 해설은 다 이렇게 틀린 부분은 달았거든요. 네, 달았으니까 네,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임사관리 보겠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도 있는데, 요것도 사실 다 기출 포인트니까요. 뭐 문제될 게 없죠. 네, 그죠. 아무리 이제 이렇게 속어라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는데, 그래서 뭐 결국에 이제 뭐 찾으면 동기부여 과정이론, 과정이론입니다. 아담스 공정성 이론, 브룸 기대 이론, 포터롤러 업적 만족 이론 등 다 했죠. 이건 뭐 다 다룬 거라서, 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이제 3번인데, 하나씩 이제 고쳐보면,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하위 욕구에서 이제 상위 욕구로 올라가죠. 하위 욕구, 상위 욕구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계층이고, 요거는 이제 Y이론이죠. 성선설에 따른 Y이론으로 민주적 관리. 네, 성선설, 민주적 관리. 그리고 엘더퍼 같은 경우에는 매슬로우 욕구 계층 이론을 수정했죠. 그래서 생관성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생관성. 그러니까 관계죠, 관계. 존경이 아니라 관계 욕구. 네. 이제 관계 욕구로 바꾸면 됩니다. 생관성이니까요. 생관성.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대로 기출만 공부한 사람들은 뭐 틀릴 게 없어요. 네, 틀릴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제도입니다. 예산제도 관련해서 역시 이 부분에서도 기출 포인트죠. 네, 그게 매번 하지만 일몰법은 입법부. 네, 일몰법은 네, 입법부가 국회가 제정한 법령에 의해서 일정 기간 경과하며 유효기간이 있죠. 네, 의무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예산제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네, 중심으로만 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법부가 제정한 법령 이렇게 바꾸면 네,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네, 크게 뭐 문제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이제 기출 지문이고, 그래서 뭐 다 기출이니까요. 그냥 풀면 네, 바로 풀리는 네, 포인트, 네, 기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일몰법 예산제도에 대해서 예산제도이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네, 일몰법 예산제도이다. 네, 그리고 직업공무원 제도인데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습니다. 아주 쉽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직업공무원 제도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행정통제 책임확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확보가 네,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강력한 신분 보장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런 이제 현상이 초래되긴 하는데요. 공무원에 대한 행정통제 책임 확보가 이제 곤란한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뭐 강력한 신분 보장은 별개로 그래서 우리가 역관주의는 장점이 되죠. 역관주의는 이런 점이 장점이 되지만 직업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통제 네, 그리고 책임 확보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네,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경찰 통제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사실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심의권인데요. 사전 통제는 맞는데 이게 외부 통제입니다. 외부 통제. 네, 그래서 예산심의권 관련해서
네, 뭐 이렇게 네, 사전 통제, 네, 그리고 외부 통제,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되죠. 예산 심의권은 사전 통제이자 외부 통제다. 네, 그래서 뭐 적절치 않은 거 찾으면 네, 되는데요. 크게 뭐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네, 문제되는 게 없어서 네, 다른 것도 쉽게 그냥 기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네,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험은 그러니까 쉬운 게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것도 사실 예전에 그 우리 채용 시험 기출 포인트이긴 한데요. 뭐 최근에 이제 다루지 않았으니까 최근에 이제 다루지 않은 좀 생소한 지문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총포하약관리법에서 이미 승진에도 나오긴 했죠. 다만 이제 승진은 이런 결격 사유 중심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화약류 운반의 경우에 도착지가 아니고 이제 발송지거든요.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거는 예전에 우리 채용시험 기출 지문이긴 합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이거와 관련해서 기출 지문을 좀 본 분들은요, 기출 문제집을 좀 본 분들은 이걸 또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1번은 바로 이제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인데요. 아는 분들은요. 네,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 보게 되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문 자체가 원래 이렇게 됩니다. 네, 발송지, 네, 발송지 관할 이렇게 되고요. 네, 간단하죠. 네,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 뭐 폐기와 관련해서 네, 폐기하려는 곳 관할 서장에게 신고한다. 그래서 모르면 일단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했죠. 네. 자, 그리고 네, 뒤에 단서 규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이미 우리가 이제 봤죠. 네, 이거는 최근에도 승진에서 나왔으니까요. 네, 승진 기출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본 부분이라서 요런 거 자체는 좀 네, 우리가 소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판매업 같은 경우에 뭐 이 부분 좀 어렵긴 한데 판매 소재지 관할 시도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라는 네,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어려운 편입니다. 어려운 편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기출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 확장해서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죠. 사실 근데 시험 전에 이렇게 우리가 분야별 경찰에서 여기까지 확장해서 이제 공부하면 엄청난 공부량이 될 텐데 참 쉽지가 않죠. 네. 우리가 시험 마지막에 이걸 정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공부하는 건 문제가 전혀 없죠. 네, 평소에 공부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시험 전에 이제 마무리 정리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기존의 기출.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마 앞으로 또 우리가 뭐 기출이 됐으니까요. 기출 중심으로 확실히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제 좀 오래된 기출이라도 네, 좀 다루고 네, 봐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이거는 사실 이제 범죄 이론에도 넣을 수 있죠. 범죄 피해자 보호법인데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 관련해서 요것도 뭐 사실 좀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자세히 안 본 분들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또 다른 내용들이 있잖아요.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구조 대상 피해자가 아닌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구조 대상 피해자가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 협박,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과실이 크죠. 구조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이 됩니다. 그죠? 구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이 규정입니다. 네, 그래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상으로서 범죄를 유발하게 됩니다. 네, 과도한 폭행, 협박, 중대한 모욕 등에 해당 범죄를 유발하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정의 규정에서도 구조 대상 피해자가 아닌 경우가 있었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또 풀 수도 있는 문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법도 결국에는
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와 관련해서 확장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그 또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또 개정된 사항도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또 나온다고 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네 아울러 같이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 36번 아동학대처벌법. 네, 이것도 찍기 특강에서 했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찍기 특강에서 네 다 다룬 내용인데요. 아동학대처벌법, 네,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해서 여기도 사실 그 좀 다른 포인트긴 한데 지체 없이라든지 뭐 48시간 이내 이런 걸 우리가 또 많이 다뤄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포인트긴 한데 그래서 10일 이내 성부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던 네, 부분이긴 하지만 읽어보면 딱 걸리죠. 이게 지체 없이 성부한다. 뭐 지체 없이.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체 없이는 참 잘 바꿔내는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이미 이런 식으로 한번 내기도 했었고, 선생님이 모의고사로,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여러분 눈치를 채서, 지체 없이로, 네.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그죠, 네, 이런 거 좀 다른 규정들이 또, 그죠, 익숙하니까 소고법을 통해서 또, 네, 풀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네, 역시 나온다고 했죠. 네, 경찰 비상업무 규칙이 또 어렵진 않은 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부분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나머지 이제 규정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생소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네 다만 뭐 두 종류 이상 뭐 동시 발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안 읽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3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잖아요. 답이 작전 준비 태세, 작전 비상의 하나기도 하고. 그리고 경력 동원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력 동원이 없다는 점. 네, 그리고 지휘관 참모 같은 경우에 정위치 근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건 확실히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작전 준비 태세 같은 경우에는 경력 동원 없다. 네, 지휘관 참모는 비상 연락망 구축. 그죠? 네, 신속한 응소 체제만 유지한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규정을 막 넣기도 하죠. 일부러 네, 어렵게. 긴급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부한 네, 그런 부분까지만 해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상의 어떤 긴급자동차 분류에서요. 시행령상의 긴급자동차 분류에서 특히 이 시도청장이 신청을 통해서 시도청장이 지정을 한다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상 긴급 자동차가 아닌 거죠. 비상시에. 네, 긴급 자동차가 아닌데 뭐 당연히 이제 경찰차는 아니겠고요. 네, 경찰차는 당연히 아니겠죠. 네. 자, 이거는 법정 긴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예 그냥 법으로 정해진 네, 법정 긴급 자동차로 시행령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래 업무로서 사용하는 긴급 자동차를 일단 빼면 됩니다. 뭐 이제 수용자, 호송 경비, 법정 긴급 자동차고요. 경호차, 네, 법정 긴급 자동차입니다. 근데 나머지를 보면 민방위 업무 수행 기간, 네, 긴급 예방 출동, 네, 그리고 도로 관리. 그래서 운행 제한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좀 더 특수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네, 그런 업무가 아니라 좀 더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네, 그런 긴급 자동차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정 긴급 자동차라고 합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지정 긴급 자동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분류 체계 자체가 예전엔 시험 출제 포인트니까요. 예전에 실무와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반 정도 나오던 네, 그런 경우에는 경찰학 시험에서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긴급 자동차, 지정 긴급 자동차로 나눴을 때 여기 이제 지정 긴급 자동차를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네, 6호에서 11호까지 여기가 이제 지정 긴급 자동차인데요. 지정 긴급 자동차 관련해서 방금 이제 봤던 네, 부분들, 네, 민방위 업무 수행 기간, 네, 그리고 도로 관리, 네, 와 관련해서 운행 제한 자동차 단속,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건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법정 긴급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 일상적인 업무로서 네, 그래서
공무 수행으로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거는 굳이 신청에 의해서 지정한다는 네, 개념이 적용이 안 되니까요. 예, 법정 긴급 자동차가 있고 이걸 소거해서 나머지를 찾으면 네, 또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개수형이라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약간은 이게 이제 점수 조정을 위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네, 기본적인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호 신청자의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점, 네, 여러 번 다루었죠. 네, 그래서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 장관, 네, 서로 바꾸면 됩니다. 이게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네, 바꾸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통일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특히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 이거는 뭐 여러 번 다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부분은 뭐 중요하니까요. 네, 여러 번 다루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나머지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뭐 문제되는 지문들은 아니라서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26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지문들 같이 넣어서 네, 공부를 잘해둬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40번 범죄인도법 나온다고 했는데요. 네, 뭐 마지막 찍기 등강에서 또 지문도 같이 다뤘고요. 그래서 크게 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좀 쉽게 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1년이잖아요, 1년. 네, 그래서 최소한의 중요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1년 이상의 징역 금고니까요. 네, 이것만 이제 바꾸면 네,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규정은 여러 번 봤잖아요. 쌍방 가벌성의 원칙과 최소한의 중요성의 원칙이 모두 담겨 있는 네, 규정으로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이고요. 네, 이 정도이고 나머지 크게 뭐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미 네, 다 이제 마지막 찍기 특강에서도 나온다고 해서 다루었던 네, 그런 지문들인데 이거 공부만 좀 하면 이거 뭐 틀린 사람 없겠죠. 네. 자, 그래서 40번까지 우리가 범죄인도법까지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제 본다는 그런 특수한, 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좀 우리가 이렇게 여유있게, 네, 여유있게 볼, 네,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시험장에서는 마음도 좀 급하고, 네, 뭐, 평소 보이던 것도 잘 안 보이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체감 난도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시험장에서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뭐,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총평에서 한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하여튼 80% 정도는 좀 쉬웠다. 네, 근데 나머지 20%가 이제 섞여 있어요. 네, 우리가 보지 못한 지문들 섞여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아예 그죠. 생소한 지문들로만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기출 문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결국에 매번 반복하는 얘기지만 기본서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요약서만 보면 놓치는 게 정말 많죠. 그러면 사실 이게 그 이제 약간의 확률 싸움인데요. 찍기 싸움이 됩니다. 찍기 싸움. 그래서 내년에 특히 이제 26년 통합 채용이니까 또 많이 뽑고 그러니까요. 네,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괜히 모험 걸어서 뭐 내가 점수를 날리고 경찰학에서 그럴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기본서 중심으로 지금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26년도에 좀 좋은 점수 경찰학에서 합격 점수를 받아서 다른 과목과 함께 네, 고득점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기출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자. 네, 그리고 기존의 기출들 있죠. 기출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경찰학은 뭐 기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또 이상한 그 소문이 자꾸 돌고 그러는데 경찰학은 기본서가 중요하고 기출 문제, 네, 기존의 기출 문제가 80%를 차지합니다. 네, 항상 시험 점수의 80% 이상은 기출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출이 기반돼야 여러분들이 점수가 확보가 됩니다. 나머지는 개정 법령이라든지 또 뭐 우리가 이제 새로 다루는 법령들이죠. 예, 내용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위주로 확장해서 공부를 해야지 전혀 근거 없이 여러분들 다른 뭐 이상한 세부적인 법령을 공부하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 학습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나오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시간을 허비하는 게 돼요. 네, 그 중요하잖아요. 네, 수험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시험에 나올 걸 요약해서 잘 정리해서 시험장에 들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기출 네, 잘 정리해서 26년도에도 이런 우리가 공부했던 25년도 기출 있죠? 네, 바탕으로 네, 잘 정리를 해둬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뭐 기출 이제 네,
분석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는 이제 기본 이론에서 만나야겠죠.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은 따로 이번에 이걸 반영해서 이제 기출 문제집을 새로 냅니다. 25년 2차까지 반영해서 내년 대비로 최신 기출 문제집을 내는데 우리 기출 특강이 또 11, 12월에 있죠. 네, 그때는 이런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 변형 문제도 매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기출의 이해도를 높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기본 이론이나 기출 특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